당신은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서 어머니에게서 미끄러져 나와 땅 위에 태어납니다. 지하 굴에는 당신 옆에 또 다른 형제가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핥아준 뒤 굴벽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아 어둡기 때문에 당신은 더듬거리며 먹이를 찾아 기어갑니다. 젖을 찾아 빨기 시작하면 형제가 옆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며칠 동안 당신은 굴구석에서 젖을 먹고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가끔 굴을 떠나지만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2주가 지나 드디어 눈이 떠지면서 처음으로 주위의 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굴은 작고 당신과 형제, 그리고 입구 근처에 쉬고 있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입구에 나타나 턱에 죽은 쥐를 물고 와 어머니 근처 흙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어머니는 당신과 형제가 굴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사이 즉시 쥐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다시 떠납니다. 세 주가 더 지나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걸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굴 입구에는 저무는 햇살이 비치고 당신은 밖이 궁금해져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니가 몸을 움직여 입구를 막으려 하지만 형제가 어머니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 모래 위로 나갑니다. 커다란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발톱을 앞으로 뻗으며 형제를 붙잡아 형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낚아챕니다. 형제는 새가 날아오를 때 한 번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는 곧 멀리 사라집니다. 어머니는 코로 당신을 굴 깊숙이 밀어넣고 입구에서 몇 시간이나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오고 두 분은 입구 근처에서 서로 낮은 소리로 대화를 나눕니다. 다음 저녁, 어머니는 당신을 입구 쪽으로 밀어주고 이번에는 막지 않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식어가는 모래 위에 완전히 혼자 발을 내딛습니다. 하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형제를 데려갔고 이제 당신은 혼자서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6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충분히 튼튼해져 비틀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으니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어머니를 따라 굴입구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밖으로 나가고 당신은 그 뒤를 따라 모래 위로 나섭니다. 당신 위로 펼쳐진 탁 트인 공간은 지금껏 본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어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큰 딱정벌레를 입에 물고 지나가며 당신 앞발 근처에 떨어뜨립니다. 이제 음식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기에 머리를 수겨 냄새를 맡고는 세게 한 입 베어 뭅니다. 껍질이 이 사이에서 부서지고 당신은 그 조각들을 재빨리 삼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몇 걸음 앞서 마른 덤불 근처를 파고 있으니 당신은 그녀를 따라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때 무언가 옆구리를 치자 당신은 모래 위로 굴러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보지만 다가오진 않네요. 몸을 비틀어 보니 비슷한 크기의 새끼 여우가 서 있습니다. 이웃 굴에서 온 이 여우는 놀고 싶어하며 일어서기도 전 다시 달려드네요. 당신이 그 귀를 물려고 하자 그 여우는 앞발로 당신의 얼굴을 밀어냅니다. 어머니가 날카롭고 큰 소리로 한번 짖자 두 마리 모두 즉시 멈춥니다. 어머니는 땅에 난 작은 구멍 쪽으로 걸어가더니 빠르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모래가 뒤로 튀어오릅니다. 그 아래에서 도마뱀이 튀어나와 탁 트인 모래 위를 곧장 달려갑니다. 당신은 그 도마뱀을 잡고 싶어서 다리를 최대한 빨리 움직이며 뒤쫓습니다. 하지만 도마뱀이 훨씬 더 빨라서 당신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큰 바위 밑으로 사라집니다. 다른 새끼는 딱정벌레를 재빨리 먹어치우고 당신은 몇 걸음 뒤에서 지켜봅니다. 음식은 거저 생기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직접 잡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무언가를 잡기엔 너무 느립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3달이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당신은 굴 밖에서 혼자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먹어야 하기에 당신은 커다란 귀를 땅에 바짝 붙이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앞모래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머리를 좌우로 기울이며 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앞발 2개로 빠르게 파기 시작합니다. 깊이 파자 모래가 튀고 통통한 유충이 꿈틀대며 나옵니다. 다시 파고들기 전 재빨리 삼킵니다. 첫 사냥 성공이지만 여전히 배가 고파 사냥을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모래 아래에서 더 큰 무언가가 흙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다시 발톱으로 모래를 헤치며 파기 시작하고 마침내 도망치려는 작은 설치류를 발견합니다. 그 동물은 옆으로 달아나지만 당신은 앞으로 뛰어올라 앞발로 눌러잡고 목을 세게 물어버립니다. 몇 초 후 그것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을 입에 물고 굴 입구 쪽으로 자랑스럽게 물고 갑니다. 그때 그림자가 스치자 올려다보니 거대한 새가 선회합니다. 사냥 중인 새에게 노출된 당신은 설치류를 버리고 굴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당신이 굴 입구로 몸을 던지자마자 새가 발톱을 내밀며 급강하합니다. 그 새의 발톱이 방금 전까지 당신이 서 있던 모래 위를 긁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굴 안에 머물며 입구를 지켜보고 새가 떠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밤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식사를 잡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굴로 제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9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끼를 또 낳으셨고
굴 안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4마리의 작은 새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먹이를 가져오지만 더 이상 당신과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입구 근처에 머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쥐와 도마뱀을 떨어뜨려주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버지가 당신을 향해 돌아서서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굴에서 물러나 모래 위로 걸어 나갑니다. 이제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야 하기에 달빛을 따라 몇 시간 동안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여러 굴을 지나치지만 다른 사막여우들이 이미 그 주변 바위에 오줌으로 표시를 해두어 계속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다 큰 바위 무더기 근처에서 버려진 굴을 발견하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기에 가까이 다가가 굴 입구를 조심스럽게 냄새 맡습니다. 터널은 좁지만 비어있고 다른 동물의 냄새도 나지 않아 몸을 비집고 들어가 내부를 살펴봅니다. 아직 충분히 깊지 않아서 다음 며칠 밤 동안 앞발로 터널을 넓히고 바위 반대편에 2번째 출구를 만듭니다. 굴이 마침내 완성되면 그 주변의 모든 바위에 오줌을 뿌려 이곳이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합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근처에서 사냥을 하며 딱정벌레, 작은 도마뱀 1마리, 그리고 마른 덤불 아래 숨어있던 쥐 2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먹이를 찾으려고 땅을 파다가 멀리서 다른 사막여우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모래 위로 메아리치지만 이제 이 영역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굴을 만들고 처음으로 사냥터를 차지했습니다. 약 2달이 지나 이제 당신은 11달이 되었습니다. 마른 덤불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모래가 두꺼운 구름처럼 언덕 위로 날아듭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굴로 돌아가야 하기에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래가 너무 짙게 깔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 속도를 늦추고 눈을 가늘게 뜨게 됩니다. 바람이 점점 더 강해져 몸을 밀어붙이자 머리를 숙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돌에 걸려 옆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모래가 곧바로 다리와 등에 쌓이자 재빨리 일어나 몸을 털어냅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이제 굴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빨리 피할 곳이 필요해져 바람을 막아줄 만한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앞에 큰 바위가 보이자 그쪽으로 달려가 바위 옆에 몸을 바짝 붙입니다.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당신이 가만히 있는 동안 모래가 등에 쌓입니다. 먼지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 옆을 지나가더니 같은 바위에 멈춥니다. 당신처럼 피난처가 필요한 사막 토끼입니다. 그 토끼도 바위에서 한 몸 길이 정도 떨어진 곳에 몸을 붙입니다. 둘 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바람이 약해지기 시작해 다시 주위를 볼 수 있을 만큼 공기가 맑아집니다.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달아납니다. 당신은 털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고 주변을 살피기 위해 가까운 모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 익숙한 바위들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굴 입구가 모래에 반쯤 묻혀 있어 앞발로 파내며 겨우 몸을 밀어 넣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만듭니다. 사막은 아무런 경고 없이 당신을 파묻을 수 있으며 다음번에는 근처에 당신을 구해줄 바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1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굴에서 나와보니 굴 근처 바위에 전에 없던 신선한 오줌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사막여우가 당신의 영역을 차지하려 하고 있으니 그를 찾아내 쫓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모래 위로 이어진 냄새를 따라가다가 마른 풀밭 근처에서 땅을 파고 있는 어린 수컷을 발견합니다. 그는 당신과 비슷한 크기이고 방금 잡은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떠나길 바라며 귀를 앞으로 세운 채 그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씹던 것을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숙이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갑니다. 그가 다가오자 당신은 달려가 어깨를 세게 부딪힙니다. 둘은 서로의 턱을 덥석거리며 모래 위로 옆으로 굴러 넘어집니다. 그가 당신의 귀를 세게 물어 당신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당신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그의 앞다리를 물어버립니다. 그가 도망치려 뒤로 물러나자 당신은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그의 옆구리를 들이받습니다. 그는 넘어졌다가 허둥지둥 다시 일어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달아납니다. 당신은 그가 계속 달아나도록 몇 미터를 쫓아가다가 멈춰서 그가 모래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다시 바위 쪽으로 걸어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오줌을 뿌려 자신의 냄새로 그의 흔적을 덮습니다. 귀가 찢어져 피가 모래 위로 뚝뚝 떨어지지만 영토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바람을 타고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풍겨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래 언덕을 따라 냄새를 쫓다가 흰개미 언덕에서 땅을 파는 암컷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더 작고 목 주변 털이 짙습니다. 그녀는 땅 파기를 멈추고 귀를 세우고 당신이 다가오는 걸 지켜봅니다. 당신은 다가가 코를 맞댄 뒤 물러납니다. 그녀가 모래 위를 걸어가자
당신은 몇 걸음 뒤에서 그녀를 따라갑니다. 며칠 동안 당신은 함께 사냥을 하고 쥐를 잡으면 그녀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그녀 근처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녀는 먹이를 받아들여 찢어 먹기 시작하고 당신은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녀는 당신을 자신이 모래 언덕 옆에 파고 있던 큰 굴로 이끕니다. 그녀를 따라 굴 속 터널을 지나 넓은 방에 이릅니다. 어둠 속 그녀와 맺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사냥을 하러 굴을 나가 쥐 2마리와 도마뱀 1마리를 잡아 다시 굴 입구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먹이를 먹고 당신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주변의 모래 언덕을 지켜봅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점점 더 땅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3살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 당신의 짝은 4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당신은 매일 밤 사냥을 하여 그녀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해가 지자마자 굴을 나서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몸을 낮게 유지한 채 열린 모래 위를 가로지르는 쥐의 흔적을 쫓습니다. 먹이에 집중한 나머지 앞쪽 바위 뒤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카라칼이 숨은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온몸의 무게로 당신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모래 위로 당신을 넘어뜨립니다. 당신은 몸을 비틀며 반격하려 하지만 카라칼의 턱이 당신의 목을 물고 세게 조입니다. 당신은 뒷다리로 차고 얼굴을 핥히며 벗어나려 하지만 카라칼의 힘은 더 세져 숨이 막힙니다. 당신의 다리가 점점 느려지고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몸은 완전히 멈춥니다. 카라칼은 당신의 죽음을 확신할 때까지 붙잡은 뒤 바위 뒤로 끌고 가 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새끼들과 함께 숨어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아침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며 그땐 이미 당신이 사라진 뒤입니다. 새끼들은 당신 없이 자라게 되고 그녀는 홀로 사냥하며 그들을 키워야 합니다. 펜의 겨우로서의 삶이 힘들 수는 있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도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좋아요. 엄청나거든요.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